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우리 이 후보께서 이 출마의 동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제일 먼저 질문을 받는 게 사실 그 질문입니다. 정치를 왜 하십니까? 예. 국회의원이 왜 되려 하십니까? 예. 이 질문은 제일 처음으로 받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아마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를 가져다주는 본질적 의미 자체가 상당히 정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양심이 미쳐서 좀 뭔가 좀 캥기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출세, 입신양면, 권력, 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적어도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저는 한참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입니다. 좀 감성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저는 이 고향이기도 한 포항이 참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제 젊은 청춘의 슬픈 과거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그런 동력 같은 엔진과도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슬프고도 기쁜 도시다 그런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는 제가 이 고향에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물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향을 위해서 좀 쏟아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그만큼 애정과 미움도 교차한 그런 고향이니만큼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것도 구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장황한 얘기 되는데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는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가난하게 자랐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계속 삽니다. 이게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아주 고착화되는 시대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도적으로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입법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서민의 삶과 그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싶은 서민의 삶에 대해서 좀 뭔가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어디서? 고향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빛 철강도시 포항이라는 내 고향의 그 색깔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겠죠. 어떤 색깔을 바꾸고 싶으냐. 철강도시라는 그 회색빛보다도 그 한 축을 유지하고 그것을 없애지 않은 뜻이 아니고 또 하나의 한 축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철강 공업도시, 바이오도시, 수소도시 여기에다가 관광 문화에 대한 개념을 넣을 때가 됐다, 포항이. 그런 양축으로 갈 수 있는 도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확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안 되겠느냐.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결론을 쏘아붙여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게 굳이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라면 동기가 되겠죠. 예. 고향에 대한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예. 이제 가진 역량을 예. 가지고 이제 포항이 좀 회색 도시에서 또 예. 문화강한 도시로 변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유권자가 사실은 이제 제일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데 우리 이 후보께서 포항의 비전이라든지 이제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는 시대가 말이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을 만들어 놔야 사람이 오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포항에서 가장 당면한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50만이 무너진 지 오래고 앞으로 몇 년 후면은 40만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의 요인도 되기도 하지만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만큼 힐링이 될 수가 없고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도시다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무슨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첫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관광문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항의 공업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축을 바꿔놔야 된다.
불경기가 되면은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도시에서 늘 사람이 넘쳐나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축, 경제 관광 문화 도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경기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만든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 근데 그 인프라 구축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를 하느냐. 경제가 돼야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 그러면 자 먹거리가 없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러면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무슨 대규모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대규모 기업이 유치하고 공단이 또 만들어지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 공단이 유치가 되고 대기업이 왔다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지겠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의문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은 자동화되는 것이고 또 그 대규모 산단이 있고 좋은 공장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꼭 포항시에 살 수가 있겠느냐. 그걸 누가 장담하느냐. 그래서 요즘은 워낙 힐링을 좋아하고 원화벨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곳 지역에서 자동차 출퇴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장이 전체 자동화돼서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세금이 그득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기대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약간은 좀 기우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나친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인구 저출산의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을 전체적으로 영일만 대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공약을 발표했는 것이 포항에 대한 메트로시티 건설입니다. 메트로시티 건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의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성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학교 가기도 좋고 쇼핑하기도 좋고 그런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하고 그런 교통 흐름에 편성을 해서 관광으로 할 수 있고 각 허브를 만들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일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장황하긴 합니다만은 영리한 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영리만 대교에 몰리는 관광객들이 그냥 다리를 건너서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고작 해야 통행료 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리만 대교의 관광객들을 포항시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포항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모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도구와 동해는 어떤 형태를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허브를 뭘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도구와 동해를 지나서 오천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오천에 만들어지게 되면 연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낚시하듯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 각 허브를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1박 2일이나 하루 정도는 돈을 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메트로, 즉 지하철이 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리만 대교를 염두에 두고 지하철까지 우리가 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쉽게 교통을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활한 그런 교통 인프라 시스템이 되고 그것이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구 다녀보면은 정치 실종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사람 몸으로 치면 척추화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척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척추가 문제 생겼는데 살이 붙겠습니까? 붙지 않죠.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통합과 융합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이냐. 갈라져 있는 이 시민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융합을 시켜나가고 화합을 시켜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야말로 서울에 있는 어떤 뭐 기재부 예산을 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심이 돼서 따는 것과 그리고 각자가 따로 분리돼서 따는 것 같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실종이라는 것은 포항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을 받게 되면은 이런 어떤 좀 대립적 상황들, 갈등적 상황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부터 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서
포스코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최강도시 50년 포항의 경제에 기여한 것이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스코 지주회사의 문제, 연구단지의 문제 등등의 문제가 포항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소외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만이 생기고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아스팔트로 나가고 위정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 정치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포스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아스팔트 내보내기 전에 위정자와 행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치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면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천이 된다 그러면 그런 포항의 화합과 융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리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요약을 하면은 이제 우리 포항의 성장축으로서 이제 포스코 외에 그렇죠. 이제 관광 산업하는데 영일만 대교에 맞춰서 이제 그걸 이제 허브를 해서 각 지역도 한 축으로 한 축으로 해서 이제 지역마다 잘 낚시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메트로시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만이 그 관광 수입에 대한 효과도 배가 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통합에 정치가 이제 분열되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죠. 또 포스코의 갈등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정치 융합을 통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 후보께서는 내가 다른 후보하고는 이런 좀 차별화가 된다. 그런 짓이면 본인 PR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낯간지럽죠. 자기 PR을 한다는 게. 저는 기업에서 15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20년 있었고 한 35년 정도 객지 생활을 했다 이래 보는데 기업에서는 제가 항만하여 이런 노동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되고 그 회사의 그룹 비서실에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15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도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서 딱 올라왔고 정치는 제가 보좌관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국회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특별시 지자체를 거쳤고 청와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를 거쳤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다양한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은 바닥부터 끝까지 올라가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이 경험적 소산으로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경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저는 좀 성실합니다. 상품으로 따져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화려한 상품은 아니죠. 삐까뻔쩍하고 치장이 된 그런 상품이라기보다도 제가 포항수산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36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50에 시진살이 됐어야 성균관대학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끈기와 노력과 성실이 없이는 좀 힘듭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 그 성실함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공천을 받게 되면 정치도 그러한 바탕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치로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가족애 아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의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뭔가 공익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한 가족에는 본질적으로 갖춰줘야 된다. 그래 봅니다. 제가 서울에서 30살에 올라갔는데요. 30살에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고초도 많이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그때마다 저를 버텨준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있지 않죠. 포항수산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원동력은 가족이었다. 힘들 때도 가족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산을 오르는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는 그 발자취하고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올라가 보니까 어느새 산 정상에 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은 가족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이야기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좋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좋다라는 것은 제가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두 대통령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모셨습니다. 그걸 흔히 뭐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측근 맞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의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이 됐었고, 춘추관장을 했었고, 선임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직은 다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를 했고, 대선 전략을 짰고, 이랬기 때문에 역할에 같이 가담됐던 사람들이 전직 정부, 현직 정부에 다 분포가 돼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교감과 소통적 능력,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비서실의 기획실장을 제가 했고요. 당선이 된 후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의 정무팀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에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는 안철수 단일화에 제가 주역이고요, 다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제가 조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정부, 보수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인사 등등을 감안한다면 그 두 개의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사분들과는 다 교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감이 있고 네트워크가 좋다 해서 뭐 일을 잘하겠다, 이런 건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그래도 뭐 100m로 돌아갈 걸 그냥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는 다른 후배에 비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 포항시에서 뭔가 필요로 할 때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 후보께서 이제 다양한 경험도 있고, 중앙정부 네트워크도 좋고, 성실한데, 만약에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또 방금 했던 지역발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법을 하나 꼭 만들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입법이고 하나의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만, 법을 논하기 전에 저는 보수 패널로 한 11년 가까이 방송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수의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왔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치의 제도권에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를 절감하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도권으로 가서 내가 보수의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활동이라기보다도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척추와도 같은 국가의 정체성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그 기반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반 자체가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척추가 흔들린 거기 때문에 살이 붙지 않다. 경제적 활동도 안 되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되면은 뭐 뉴스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하나 통과하기 힘들고, 법 하나 만들기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선봉에 서서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뭐 거구적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봉에 나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융화시키고 선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 정체성을 바로잡지 않은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 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분명한 보수 정권이고 분명한 민주주의 정권이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인 만큼 여기에 정체성 맞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입각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데, 그 건물을 치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부터 하는데 제가 그 역량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 앞으로 되시면은 이제 우리 보수의 정치 철학 가지고 잘 의지 활동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그렇게 뭐 권력 지향적이나 칩서 출세를 위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고향,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부어서 뭔가 또 다른 포항,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고 미래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오천 같은 경우 SRF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부영 아파트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봤습니다. 역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SRF에 대해서 이전하거나 또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공업용수 영림화 산단이 만들어지고 블루베리 산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공업용수가 지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공단이 만들어지면 공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이 곧 당면한 현실적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지금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풍요롭지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더군다나 기후 변화가 급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배급급수가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당면에 하면 뜨거라 하는 이미 때는 늦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해수를 담수화 설비해서 공업용수를 만드는 그런 공약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의 관광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위해서 메트로시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것이 빌공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표를 넣고서 저렇게 이야기하겠냐. 저것은 아니면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꿈과 희망을 파는 상인입니다.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는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능과 불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저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이런 프로토에서 정책 공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선출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